7번이나 거절당하고 겨우 잡은 면접이었는데 뺨을 타고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목이 메였습니다. 수민이 대학 진학, 아버지 약값, 모든 게 이 면접에 달려 있었는데 도현아, 사람이 먼저란다. 도현은 이를 악물었어요. 당신 때문이에요, 아버지! 당신의 그 저주 같은 가르침 때문에 저는 또 대체 왜? 그의 속마음은 거대한 태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도현 씨, 급한 발소리와 함께 마이클이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은 기쁨으로 환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도연 앞에 섰어요. 제 아내가 깨어났습니다. 마이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정에 북받친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만약 당신이 5분만 늦었어도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도연은 무표정하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축하할 일이지만 내 인생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마이클은 도연의 창백한 얼굴을 살폈어요. 당신 면접 있다고 했지요? 마이클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몇 시였죠? 11시요. 도연의 대답은 메마른 목소리로 흘러나왔어요. 생기가 없었습니다. 마이클이 황급히 시계를 확인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 가면 늦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택시를 불러드릴게요. 소용없어요. 이미 늦었고 그들은 다른 사람을 뽑았을 거예요. 마이클이 불쑥 도연의 어깨를 꽉 잡았어요. 혹시 모르니 가보세요. 내 직감은 틀린 적이 없어요. 직감이요. 당신이 오늘 한 선택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될 거라고 약속합니다. 김도현 씨, 택시는 제가 부를게요. 서둘러요. 도연은 반박할 기력도 없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클의 강한 권유에 못 이겨 택시에 올랐어요. 도연은 자신의 선택을 되돌아봤어요. 이게 정말 저주일까? 축복일까? 한순간의 선택으로 인생이 달라진 청년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부산의 차가운 겨울 아침, 도연은 낡은 자전거를 타고 회색빛 해안도로를 달렸어요. 날씨는 쌀쌀했지만 그의 마음은 더 차가웠습니다. 오늘은 그에게 아주 중요한 날이었어요. 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5성급 호텔에서 면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연은 열심히 페달을 밟으며 자신의 상황을 되돌아봤어요. 이번이 벌써 8번째 호텔 면접이었습니다. 7번의 거절 끝에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 했어요. 그는 호텔 경영학과를 졸업했지만 작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좋은 기회를 놓쳐왔습니다. 이번에는 꼭 합격해야 해. 도연은 자전거 페달을 힘차게 밟으며 중얼거렸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이 면접은 단순한 기회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그의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신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도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목이 메였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더 지쳐가고 수민이는 자전거 페달을 더 세게 밟았어요. 아픔을 밀어내려는 듯했습니다. 이번 기회마저 놓치면 수민이는 대학도 못 갈지도 몰라. 반찬 가게 수입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한데 학비까지는. 도연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빚더미에 앉게 된 집안, 병원비 때문에 털린 적금, 치솟는 약값, 이 모든 것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금니를 꽉 깨물었어요. 도연의 아버지는 지역에서 작은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했었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이웃들을 도왔고 종종 가난한 손님들에게는 무료로 수리를 해주었어요. 사람이 먼저다. 아버지의 그 신념은 가족들에게는 자부심이었지만 결국 사업은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보증을 선 이웃이 사라졌을 때 그들의 가게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사람도 자식 키우는 부모인데 내가 어떻게 모른 채 하겠나. 아버지의 그 말이 집안을 나락으로 떨어뜨렸어요. 5천만 원의 보증금, 그 돈은 집을 담보로 갚아야 했고 거기에 더해 이자까지. 도연의 대학 학비는 모두 대출로 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3년 전 과로로 쓰러진 후 몸이 약해져 더 이상 정비소를 운영할 수 없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여동생 수미는 올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진학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었어요. 도연은 어린 시절부터 호텔리어의 꿈을 꿔왔습니다. 세계 각국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자랐어요. 아버지처럼 사람들을 돕고 싶었지만
가족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안정적인 직장을 찾고자 했습니다.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 도연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바람에 눈가가 시려웠습니다. 너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지. 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핸들바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달라야 해. 착한 것만으로는 가족을 지킬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의 선한 성품을 물려받았어요. 친구들은 늘 그에게 너무 착한 게 탈이야라고 말했고 그의 성격 때문에 여러 번 손해를 본 적도 있었습니다. 시계를 확인하니 오전 9시 30분이었어요. 면접은 11시에 예정되어 있었지만 도연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일찍 출발했습니다. 그는 항상 시간을 엄수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전거를 타고 해운대 방향으로 가던 중 도연은 갑자기 도로 옆에서 다급하게 손을 흔드는 외국인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그 옆에는 차 한 대가 정차되어 있었고 차 안에서는 한 여성이 괴로워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도연은 망설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만약 멈춰서 도와준다면 면접에 늦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친다면 그의 양심이 편치 않을 것 같았어요. 지나가야 해. 이번에도 면접에 떨어지면. 도연의 머릿속에서는 이성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페달을 더 빠르게 밟으려 했어요. 도와주세요. 제발 누구 도와주세요. 외국인 남성의 다급한 영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어요. 도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도연은 자전거 페달을 더 세게 밟으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도연아, 사람이 먼저란다. 돈은 또 벌면 되지만 사람의 생명은 돌아오지 않아. 아버지, 도연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자전거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또 저를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네요. 그는 브레이크를 잡고 자전거를 세웠어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외국인 남성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괜찮으세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도연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외국인 남성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어요. 공포에 질린 눈빛이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제 아내가 심장병이 있는데 갑자기 발작이 왔어요. 구급차를 불렀지만 아직 오지 않았어요. 병원으로 데려가야 해요. 도연은 차 안을 들여다봤어요. 금발의 외국인 여성이 창백한 얼굴로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어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계를 다시 확인했어요. 9시 40분. 아직 시간이 있었지만 이 상황을 돕는다면 면접에 늦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7번의 거절 끝에 어렵게 잡은 면접 기회. 그것은 그의 가족, 특히 수민이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였어요. 도연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병원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건조했어요. 모르겠어요. 우리는 관광객이라. 남성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도연은 깊은 숨을 내쉬며 결심했어요. 어깨에서 짐이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운전할게요. 빨리 병원으로 가야겠습니다. 도연은 재빨리 자전거를 길가에 세웠어요. 외국인 남성이 운전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도연은 자리에 앉아 핸들을 꽉 쥐었어요. 손바닥이 땀으로 미끄러웠습니다. 부인의 상태는 어떤가요? 도연이 시동을 걸며 물었어요. 엔진이 울렸습니다. 심장 판막증이 있어요. 남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는 뒷좌석에 앉아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약을 먹고 있지만 갑자기 증상이 악화됐어요. 우리는 부산에 여행 온 지 이틀 됐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백미러로 여성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녀는 의식이 있었지만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곧 병원에 도착할 거예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시계를 흘깃 보았어요. 9시 50분. 도로는 출근 시간대라 막혀 있었어요. 도연은 초조하게 핸들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최대한 빠른 길을 찾아 운전했어요. 신호등이 노란색으로 바뀌었지만 그는 계속 달렸습니다. 이런 짓은 평생 처음이야. 도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저기 병원이 보여요. 외국인 남성이 소리쳤어요. 그의 목소리에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동아대학교 병원의 하얀 건물이 시야에 들어왔어요.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는 병원 응급실 입구로 차를 몰았어요. 타이어가 끼익 소리를 내며 멈췄습니다. 도와주세요. 심장 발작 환자가 있어요. 도연이 차에서 뛰어내리며 소리쳤어요. 그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팀이 즉시 달려왔어요. 그들은 여성을 신속하게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남성은 도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제 이름은 마이클 토마스예요. 제 아내 줄리아를 구해주셨어요. 도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김도현입니다. 걱정 마세요. 잘 될 거예요. 마이클이 아내를 따라 응급실로 들어간 후 도연은 자신의 시계를 확인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전 10시 45분. 면접까지 15분밖에 남지 않았지만 해운대까지는 적어도 30분이 걸릴 거였어요. 망했어. 도연은 심호흡을 했어요. 마음은 무거웠지만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도연은 통로 벤치에 앉았어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면접은 못 갈 것 같아. 하지만 혹시나 그때 마이클이 복도로 나왔어요. 그의 표정은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도연 씨, 아내가 안정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당신이 5분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해요. 마이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도연의 양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다른 이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느꼈습니다. 아내를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도연은 머뭇거렸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 오늘 중요한 면접이 있었는데 11시예요. 마이클의 눈이 커졌어요. 그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지금이 거의 11시인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어디예요? 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이요. 하지만 이제 늦었어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어요.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제가 택시를 불러드릴게요. 마이클이 급하게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의 움직임은 재빨랐습니다. 괜찮아요. 마이클 씨, 이제 끝났어요. 다른 기회가 있겠죠. 도연이 손을 저었어요. 시무룩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이클은 도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가보세요. 제 말 믿으세요. 내 직감은 틀린 적이 없어요. 도연은 한숨을 쉬었어요. 마이클의 간절함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가보죠. 택시는 도로를 달렸어요. 도연은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복잡했어요. 가족, 아버지, 어머니, 수민이, 그리고 또 놓친 기회. 이번에도 안 되면 어떡하지? 도연은 중얼거렸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택시가 호텔 앞에 도착했어요. 시계는 11시 2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마지막 힘을 짜내 로비로 뛰어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론트 데스크 직원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제가 늦었다는 것을 알지만 혹시 아직 기회가 있을까요? 도연의 목소리는 숨이 차 있었어요.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리셉션 직원은 그를 위아래로 살폈어요. 그녀의 눈에는 동정심이 있었습니다. 김도연 씨군요. 인사팀장님이 이미 다른 지원자와 면접을 마쳤어요. 제 생각에는 그녀가 문장을 끝내기도 전에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들어오세요. 도연은 돌아봤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호텔의 인사팀장 정유진이었어요. 이리 오세요. 김도현 씨. 유진이 도연에게 면접실로 따라오라고 손짓했어요. 그녀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빠르게 자리에 앉았어요. 그의 마음은 여전히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유진은 팔을 교차시키고 도연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웠어요. 도연 씨는 거의 30분이나 늦었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입술이 일자로 다물어졌어요. 설명할 것이 있나요? 도연은 침을 삼키고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는 길에 긴급 상황이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심장병이 있는 외국인 관광객 여성이 발작을 일으켰고 그녀의 남편은 한국말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들을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유진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그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시선으로 도연을 응시했어요. 그래서 도연 씨는 영웅 행세를 하느라 면접을 놓쳤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꼼이 담겨 있었어요. 도연은 손을 꽉 쥐었어요. 그의 마음은 걱정으로 가득했지만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가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유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한숨을 쉬며 의자에 기대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들어보세요. 도연 씨.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도연 씨는 좋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시간을 지키고 규율 있고 책임감 있는 직원이 필요해요. 이해하나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역시 안 되는구나. 그러나 유진은 갑자기 어조를 바꿨어요. 그녀의 눈은 뭔가 알아채기 어려운 것으로 밝아졌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하지만 우리 호텔은 또한 진정한 서비스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필요로 해요. 유진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그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방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진정한 관심과 연결을 제공하는 곳이에요. 도연 씨가 길에서 낯선 사람에게 그런 친절함을 보여줄 수 있다면 저는 도연 씨가 고객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어요. 도연은 놀랐어요.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것은 팀장님 말씀은 유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도연 씨를 채용하겠어요. 도연의 입이 벌어졌어요.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경고할게요. 유진이 손가락을 들어 강조했어요. 도연 씨는 친절함과 직업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배워야 해요. 저는 도연 씨가 다시는 늦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요. 도연은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어요. 기쁨이 가슴 속에서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서둘러 일어나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어요. 뺨이 상기됐습니다. 유진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눈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부디 내가 이 결정을 후회하게 만들지 마세요. 도연은 호텔을 나오며 행복감에 차 있었어요. 그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걷는 내내 미소가 얼굴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는 누군가를 도왔을 뿐만 아니라 원하던 일자리도 얻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가르침이 결국 저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었네요. 도연은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따뜻한 감정이 가슴에 번졌습니다. 바깥으로 나가면서 주변의 모든 것이 더 밝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하늘은 더 파랗고 바다는 더 아름다웠습니다.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곳에서 누군가가 여전히 그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가 구한 여성과 그녀의 남편은 이 은혜를 갚을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병원 안에서 줄리아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그녀의 눈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으며 호흡은 점차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마이클은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괜찮아?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걱정스러웠어요. 줄리아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의 얼굴에 약간의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그 청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감사함으로 가득했어요.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래, 그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그에게 아주 특별한 감사를 표해야겠어. 그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줄리아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녀는 그의 표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마이클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눈빛에 장난기가 돌았습니다. 그건 나의 작은 비밀이야. 하지만 그가 우리를 도운 것처럼
우리도 그를 도울 거야. 사실 마이클 토마스는 평범한 관광객이 아니었어요. 그는 국제적인 호텔 체인 토마스 인터내셔널의 CEO였고 새로운 아시아 지점 확장을 위해 부산을 방문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김도현이라는 젊은이의 인상적인 서비스 정신과 외국어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다음 날 아침, 도현은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어제의 사건으로 여전히 피곤했지만 상황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는 직업을 얻었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취직했어요. 파라다이스 호텔이에요. 도연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정말이니? 아이고, 우리 아들. 아버지가 알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도연의 마음은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희망이었습니다. 수민이에게도 말해주세요. 이제 대학도 갈 수 있을 거예요. 도연은 파라다이스 호텔에서의 첫 근무를 시작했어요. 유진의 지도 아래 프론트 데스크 업무를 배웠습니다. 그는 자연스러운 서비스 정신과 빠른 학습 능력으로 동료들의 인정을 받았고, 특히 외국인 고객들과의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일주일 후, 도연이 프론트 데스크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익숙한 얼굴이 호텔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마이클 토마스였어요. 그는 이제 건강해 보이는 줄리아와 함께였습니다. 김도현 씨, 마이클이 반갑게 외쳤어요. 그의 목소리는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연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그들을 맞이했어요.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토마스 씨, 줄리아 씨, 어떻게 여기를? 도연의 목소리는 놀라움으로 가득했어요. 마이클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그의 눈은 반짝였어요. 우리는 당신이 이 호텔에서 일한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정말 놀라운 우연이네요. 사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마이클은 며칠 동안 도연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마침내 그가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저희는 당신에게 정말 감사해요. 줄리아가 말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를 구해줬어요. 도연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의 뺨이 붉어졌습니다. 천만에요. 누구나 그렇게 했을 거예요. 마이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특히 중요한 면접이 있을 때는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어요. 마이클은 호텔 복도 쪽으로 도연을 안내했어요. 그의 걸음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도연은 호기심에 그를 따랐어요. 그들이 조용한 장소에 도착했을 때 마이클은 자신의 진짜 신분을 밝혔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위험 있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단순한 관광객이 아닙니다. 마이클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비즈니스맨의 면모가 드러났습니다. 저는 토마스 인터내셔널의 CEO입니다. 현재 아시아의 새로운 부티크 호텔 체인을 확장하고 있어요. 도연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어요. 그의 입이 약간 벌어졌습니다. 토마스 인터내셔널, 그 유명한 호텔 체인이요?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어요.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는 자부심이 비쳤습니다. 당신에게 제안이 있습니다. 마이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우리 회사의 한국 지점에서 일하지 않겠어요? 단순한 프론트 데스크 직원이 아니라 매니저 수습생으로요. 도연은 숨을 멈췄어요.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당신의 언어 능력과 서비스 정신은 정확히 우리가 찾고 있는 자질입니다. 마이클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그에게 이것은 단순한 감사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도연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는 이런 종류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손을 어색하게 들어 머리를 긁적였어요. 하지만 저는 경험이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불안했지만 눈빛에는 희망이 있었어요. 마이클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안심시키는 듯했어요. 당신이 경험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도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우리는 좋은 품성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도연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방금 들은 내용을 소화하려고 노력했어요. 이 기회는 그가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받은 일자리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믿기 어려웠어요. 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거죠?
도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솔직했어요. 저는 당신을 전혀 모르는데요. 마이클은 도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의 시선은 강렬했습니다. 저는 사람의 품성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당신은 아무런 조건 없이 제 아내를 도왔습니다. 그것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마이클의 눈빛은 깊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당신과 같은 사람이 좋은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은 결정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이클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의 몸짓은 진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씨,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굳은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도연은 토마스 인터내셔널의 한국 지점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열정적이면서도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손은 가끔 떨렸지만 눈빛은 결연했어요. 단순 서비스 업무에 익숙했던 그는 이제 국제적인 환경에서 일하게 되었고, 사람들을 관리하고 호텔 운영 방법을 배우며 고급 호텔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처리해야 했어요. 첫 근무일에 도연은 마이클에게 직접 교육을 받았습니다. 마이클은 그를 호텔 곳곳을 안내하며 각 부서를 소개했어요. 고급스러운 로비, 세련된 레스토랑, 넓은 연회장, 모든 것이 새롭고 강렬했습니다.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전문적인 태도로 일하는 직원들을 보며 도연은 부담감을 느꼈어요.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도연이 약간 긴장한 것을 보고 마이클이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안심시키는 듯했습니다. 아무도 처음부터 능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가르칠 테니 중요한 것은 배우려는 의지입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을 진정시키기 위해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는 지금까지의 어려운 시간들을 극복해왔다면 새로운 직업을 배우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몇 달 동안 도연은 호텔 경영의 다양한 측면을 배웠어요. 그는 레스토랑 관리, 객실 관리, 예약 시스템, 고객 관계 관리, 직원 교육 등 호텔 운영의 모든 측면을 배웠습니다. 아직 서툴렀지만 그는 항상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고 가장 작은 업무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어느 저녁 호텔이 붐비는 시간에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VIP 고객인 일본의 유명 사업가가 중요한 서류가 든 가방을 분실했다고 항의했어요. 그의 표정은 극도로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 서류에는 다음 날 있을 중요한 회의 자료가 들어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수백만 달러의 계약이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절박했어요. 호텔 전체가 긴장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불안한 시선을 교환했어요. 마이클은 멀리서 도연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개입하지 않고 도연이 어떻게 대처할지 보고 싶었어요. 도연은 심호흡을 하고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고 몸짓은 효율적이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가방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CCTV 기록을 확인하고 호텔 직원들을 동원해 모든 구역을 수색했어요. 고객의 동선을 따라가며 가방이 있을 만한 모든 장소를 살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일본어 실력을 활용해 고객과 직접 소통하며 상황을 진정시키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가방을 보셨습니까? 도연이 일본어로 물었어요. 그의 발음은 정확했고 목소리는 공손했습니다. 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때까지는 있었어요. 그 후에 사업가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도연은 즉시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빨랐지만 침착했어요. 마침내 2시간의 수색 끝에 도연은 호텔의 한 구석 화장실에서 가방을 발견했어요. 고객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동안 가방을 놓고 간 것이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어요. 그는 즉시 가방을 확인하고 모든 서류가 그대로 있는지 확인한 후 VIP 고객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가방 하나가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니 도연은 생각했어요.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단순한 가방이 아니라 누군가의 미래였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가방을 찾았습니다. 도연이 일본어로 정중하게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모든 서류가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일본 사업가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그의 표정은 즉시 밝아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서류들은 내일 아침 회의에 꼭 필요한 것이었어요.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도연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의 자세는 우아했습니다. 저희 호텔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든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 일이 있은 후 마이클은 도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그의 눈에는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잘했어요. 마이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좋은 매니저는 모든 실수를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도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말로 성장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이후 몇 달 동안 도연은 점점 자신의 위치를 확립해 나갔습니다. 한때는 단순히 프론트 데스크에서 일하던 청년에서 그는 신뢰할 수 있는 매니저 보조가 되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깃들었고 걸음걸이는 더 당당해졌습니다. 호텔의 모든 직원들은 그의 헌신과 긍정적인 태도 때문에 그를 좋아했어요. 도연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고 항상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어느 날 업무가 끝난 후 마이클은 도연을 사무실로 불렀어요. 사무실 문을 열자 마이클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석양이 그의 실루엣을 감싸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마이클이 말하며 도연 앞에 커피 한 잔을 놓았어요. 향긋한 커피 향이 사무실에 퍼졌습니다. 도연은 무언가 심각한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느끼고 앉아서 기다렸어요. 그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다리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마이클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열정적이었습니다. 당신에게 큰 기회가 있습니다. 도연은 숨을 참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부산의 새로운 부티크 호텔을 오픈할 예정인데 저는 당신이 그곳의 총괄 매니저 역할을 맡아 주길 원합니다. 마이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도연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어요. 입이 저절로 벌어졌습니다. 총괄 매니저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어요.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당신은 지난 몇 개월 동안 자신의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도연은 말을 잃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그는 직장을 찾아 헤매는 가난한 청년이었는데 지금은 큰 기회 앞에 서 있었어요. 제가 정말 충분한 능력이 있을까요? 그는 자신에게 물었고 여전히 약간의 의심이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마이클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의 웃음소리는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연 씨, 제가 왜 당신을 믿는지 알아요? 마이클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단지 당신이 열심히 일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당신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이클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진실성과 책임감입니다. 다른 사람을 자신의 이익보다 우선시할 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도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고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의 일부는 즉시 수락하고 싶었지만 다른 일부는 두려워했어요. 만약 그가 실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도연은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무명의 청년에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성장해왔고 수많은 도전을 극복했어요. 그가 여기까지 왔다면 왜 멈춰야 할까요? 그는 마이클을 바라보며 손을 꽉 쥐었고 그의 눈에는 결단력이 가득했어요. 등을 곧게 펴고 목소리를 단단하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마이클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아요. 당신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도연은 사무실을 나서며 감정이 넘쳐 흘렀어요. 그의 걸음은 가벼웠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고 한 번도 꿈꾸지 않았던 여정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3개월 후 부산의 해운대에 오션뷰 부티크 호텔이 공식적으로 오픈했어요. 한때는 빈 공간이었던 곳이 이제는 따뜻한 황금빛 조명, 고급 나무 가구,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는 세련된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창문들, 현대적이면서도 따뜻한 인테리어.
그리고 도연은 한때 단순한 아르바이트만 하던 청년에서 이제는 호텔 총괄 매니저의 위치에 서 있었어요. 그는 완벽하게 맞춘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났습니다. 개업일 전날 그는 흰 셔츠에 넥타이를 단정하게 매고 입구에 서서 내일 올 첫 고객들을 상상했어요. 고요한 로비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그는 여전히 긴장하고 있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나에게 전체 호텔을 운영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그의 마음을 맴돌았어요. 그때 마이클이 조용히 다가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의 발소리는 대리석 바닥에 부드럽게 울렸어요. 긴장을 풀어요. 마이클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잘하고 있고 앞으로 더 잘할 겁니다.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깨의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네, 첫날은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직원들은 리듬감 있게 일했고 고객들은 만족했습니다. 로비는 활기찼고 레스토랑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도연은 너무 바빠서 압박감에 대해 생각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는 일에 몰두하여 직원들을 지원하고 발생하는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했어요. 그의 발걸음은 호텔 여기저기를 바쁘게 오갔습니다. 도연 씨, 203호 손님이 룸서비스에 대해 불만이 있으십니다. 도연 씨, 주방에서 긴급 회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도연 씨, VIP 손님이 특별 요청이 있으십니다. 끊임없는 요청과 문제들 속에서도 도연은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그의 표정은 늘 차분했고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고 큰 실수 없이 마무리되었어요. 그날 밤 호텔이 문을 닫은 후 도연은 넓은 로비 가운데 홀로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진 공간에서 그는 자신의 모든 희생과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것을 느꼈어요. 모든 것이 여전히 새롭게 느껴졌지만 그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 보고 계신가요? 저 해냈어요. 도연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의 목소리가 텅 빈 로비에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그는 한 번도 밟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길을 걷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한순간의 선택, 낯선 사람을 돕기로 한 그 결정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이후 몇 달 동안 호텔은 점점 더 많은 고객들로 북적였어요. 도연의 관리하에 모든 것이 원활하게 운영되었습니다. 그는 작은 문제도 놓치지 않았고 직원들을 항상 격려했어요. 고객들은 객실뿐만 아니라 서비스에 대해서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호텔 평점은 꾸준히 올라갔고 예약은 몇 달 전부터 꽉 찼어요. 마이클은 여러 번 들러 멀리서 도연을 관찰했고 그는 이 젊은이의 분명한 성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자신감이 부족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도연은 진정한 리더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호텔이 한산해졌을 때 마이클은 도연과 함께 테라스 테이블에 앉았어요. 석양이 바다 위로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와인 2잔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당신은 정말 잘하고 있어요. 마이클이 말했고 그의 눈에는 감탄의 빛이 있었어요. 와인잔을 들어 건배를 청했습니다. 도연은 부끄러운 듯 미소 지었어요. 그의 뺨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마이클 씨가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런 거예요. 도연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그는 와인잔을 들어 마이클의 잔과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울렸어요. 아니요. 마이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당신이 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연은 미소를 지었고 마음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석양의 빛이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췄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인생에 또 다른 큰 전환점이 있을 것임을 알지 못했어요. 그가 그날 도왔던 사람들, 마이클과 줄리아는 아직 도연에게 보답하려는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들은 곧 도연에게 그가 감히 꿈꾸지 못했던 것보다 더 큰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어느 아침 도연이 바쁘게 일하고 있을 때 특별한 손님이 방문했어요. 줄리아가 호텔에 들어왔고 그녀의 옆에는 마이클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즉시 그들을 알아보았어요.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이클 씨, 줄리아 씨, 도연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줄리아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그녀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연 씨, 저는 오랫동안 이 기회를 기다려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음악처럼 부드러웠어요. 도연은 그들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환한 미소가 그의 얼굴을 밝게 했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줄리아는 건강해 보였고 행복했어요. 그녀의 눈이 빛났습니다. 매우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 덕분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마이클은 도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접촉은 다정했어요. 저희가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그의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세 사람이 앉은 후 마이클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심오하고 의미 있는 것을 담고 있었어요. 도연 씨, 우리는 당신에게 제안이 있습니다. 마이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흥분을 억누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도연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어떤 제안인가요? 마이클은 줄리아와 시선을 교환한 후 계속했어요. 그들 사이에는 말없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토마스 인터내셔널은 아시아 전역에 확장하고 있습니다. 마이클이 설명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비즈니스맨다웠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한국에 새로운 라인의 부티크 호텔을 개발하려고 계획 중이고 그 중 하나를 당신이 소유하길 원합니다. 도연은 깜짝 놀랐어요. 그의 눈이 크게 커졌고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소유하길 원하신다고요?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어요. 그렇습니다. 줄리아가 끼어들었어요.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고 목소리는 고요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파트너로 맞이하고 싶어요. 당신이 직접 호텔을 디자인하고 운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금과 전문 지식을 제공할게요. 도연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의 입이 약간 벌어졌고 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소리가 귀에 울렸어요. 자신만의 호텔이요.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연은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꽉 쥐어졌습니다. 마른 침을 삼켰어요. 줄리아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진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물론이죠.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그녀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살짝 움직였습니다. 마이클과 저는 이것에 대해 많이 논의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자선 선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잠재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투자로 보고 있어요. 도연은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눈을 깜빡이며 현실인지 확인했어요.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자신의 호텔을 갖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저는 자신의 호텔을 운영할 경험이 없어요. 줄리아는 조용히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찻잔이 접시 위에서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온화했어요. 누구나 처음이 있어요. 도연 씨.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안심시키는 듯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일반 호텔 직원에서 시작하여 부매니저가 되었고 이제는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큰 호텔의 매니저가 되었어요. 그녀의 눈이 도연의 눈을 마주 보았어요. 그것이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당신은 능력이 있어요. 당신은 단지 자신을 믿을 필요가 있을 뿐이에요.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생각에 잠겼습니다. 줄리아의 말은 일리가 있었어요. 그는 지난 몇 달 동안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호텔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어깨가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도연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마이클은 계속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혼자 할 필요가 없어요. 마이클이 손을 흔들었어요. 그의 얼굴은 진지했습니다. 줄리아와 제가 초기 단계에서 당신을 도울 거예요. 당신은 팀과 지침을 가질 것이고 중요한 것은 당신이 결정권을 가지고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장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고 가슴 속에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머릿속에서 생각들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의 일부는 여전히 걱정했지만 다른 일부는 흥분으로 가득했어요. 이것은 누구나 꿈꿀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했길래 이런 기회를 얻었을까요? 단지 그들이 가장 필요할 때 도움을 준 것뿐입니다. 그는 길가에 서서 면접으로 계속할지 또는 멈춰서 도울지 망설였던 그 순간을 기억했어요.
그때의 결정이 그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가 이기적인 선택을 했다면 지금 이렇게 큰 기회 앞에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마이클과 줄리아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단했어요. 좋아요. 해보겠습니다. 줄리아는 마치 큰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환하게 웃었어요. 그녀의 눈이 기쁨으로 반짝였습니다. 훌륭해요. 당신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줄 알았어요. 도연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이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수락하는 것이 한 가지이고 실제로 그것을 해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는 이전보다 2배, 3배 더 열심히 일해야 할 것이고 자신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이 정도까지 왔고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몇 달은 도연의 인생에서 가장 바쁜 날들이었어요. 그는 마이클과 줄리아와 함께 부지를 찾고 건축가와 상담하고 인테리어를 디자인하고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주말에도 일했어요. 모든 것이 새롭고 도전적이었어요. 호텔의 콘셉트부터 시작해서 객실 레이아웃, 가구 선택, 메뉴 기획까지 모든 디테일에 도연의 취향과 철학이 반영되었습니다. 때로는 그가 지친 것 같이 느낄 때도 있었고 때로는 자신을 의심할 때도 있었어요. 밤늦게 사무실에 혼자 남아 서류를 검토하며 불안에 시달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왜 시작했는지를 기억했어요. 특히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항상 그에게 가장 큰 동기부여였습니다. 도연이 자신만의 호텔을 열기 위해 투자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어머니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전화로 이야기를 들은 후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집으로 찾아갔어요. 문을 열자 어머니가 그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어머니의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도연아, 엄마는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은 젊은 시절처럼 반짝였습니다. 내 아버지도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도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의 여동생 수민도 항상 오빠를 롤모델로 삼아왔어요.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수민은 도연의 소식을 듣고 기뻐 펄쩍 뛰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욱 오빠를 존경했어요. 오빠, 이제 정말 큰 사장님이 되는 거네. 그녀는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환하게 웃는 모습이 예전의 천진난만한 소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기쁨과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마침내 수개월의 준비 끝에 도연의 호텔이 오픈일을 맞이했어요. 그것은 너무 화려하지는 않지만 아늑하고 친근한 공간이었고 도연이 원하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는 호텔의 이름을 하트 부티크 호텔이라고 지었어요. 이는 자신의 여정을 상기시키는 이름이었습니다. 마음을 다해 사람들을 대하고 진심 어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그의 철학이 담긴 이름이었어요. 오픈일, 도연은 입구에 서서 미소로 첫 고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맞춘 정장을 입고 있었고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났어요. 마이클과 줄리아도 그곳에 있었고 멀리서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이 젊은이가 정말 성장했군. 마이클이 말하며 팔짱을 끼고 줄리아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아버지와 같은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줄리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도연의 하트 부티크 호텔은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오픈했어요. 로비에는 향긋한 꽃향기가 가득했고 배경음악은 차분하면서도 세련되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손님들이 왔어요. 대부분은 마이클과 줄리아의 친구들과 지인들, 그리고 몇몇 호기심 많은 행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이 공간을 즐기기를 바랐어요. 도연은 로비에 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밝은 미소로 인사하며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의 눈빛은 따뜻했고 몸짓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긴장도 느꼈어요. 손바닥에 약간의 땀이 배었습니다. 한때는 생계를 꾸려 나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젊은이였던 그가 이제는 자신만의 호텔의 주인이 되었어요.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생각했어요. 그것은 한순간의 선택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이익보다 타인의 필요를 먼저 생각했던 순간. 그리고 그 작은 선택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도연은 문득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그를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 전 이제 아버지의 말씀이 맞았다는 것을 알아요. 사람이 먼저예요. 도연은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그의 눈에 깊은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날 밤 모든 손님들이 떠나고 호텔이 조용해졌을 때 도연은 로비에 혼자 서 있었어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피로와 성취감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해운대의 불빛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밤은 아름다웠어요. 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친절함이 부른 기적. 그것이 도연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는 그 기적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트 부티크 호텔은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니라 도연의 철학이 담긴 공간이 될 것입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서비스, 진심 어린 환대, 그리고 따뜻한 기억을 만들어주는 장소. 도연은 천천히 로비에 불을 하나씩 끄며 내일을 준비했어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 그리고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 나갈 날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스위치를 내리자 호텔은 어둠 속에 잠겼어요. 하지만 도연의 마음속에는 밝은 빛이 계속해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그는 문을 닫으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뵐게요.